안녕하세요. 뉴욕교회 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입니다. 오늘 3대 지수가 FOMC 결과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FOMC 결과가 시장이 예상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오히려 시장은 안도랠리를 보였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이날 나온 경제 지표가 모두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FOMC 결과도 이제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텐트럼은 없었습니다.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 지수가 0.29%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65%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04% 올랐습니다. 이날 러셀 2000 지수도 1.8%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러셀 지수는 4.7% 상승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날 발표된 ADP가 발표한 민간 고용 지표도 이제 57만 1000명 나오면서 지난달보다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수치는 시장이 예상한 39만 5천 명을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나올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이제 계속 이제 2달 연속 50만 명을 웃돌면서 이번 10월 고용도 이제 긍정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유지가 됐습니다. 이날 개별 종목별로 보면 진로 주가가 25%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그 리모델링 사업인 플리핑 사업 자체를 폐쇄하겠다고 정리하겠다고 발표한 데다가 실적이 전날 나온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주가가 25%가량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배드베스 비욘드는 이제 크로거의 그 업무 제휴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15%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량 공유 업체죠. 리프트의 주가도 이날 8%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이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 주가는 9%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이제 주가가 이날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CBS 헬스의 주가도 5%가량 올랐는데요. CBS 헬스는 이제 그 코로나 백신 검사나 혹은 백신 접종이 이제 실적에 큰 영향을 주면서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날 폭등했던 아비스버짓 그룹의 주가는 이날 16%가량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지표도 두 개가 나왔습니다. ISM이 발표한 서비스 PMI 같은 경우는 66.7로 나와서 이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IHS 마켓이 발표한 서비스 PMI 같은 경우도 58.7로 지난달 기록한 이제 54.9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서비스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여집니다. 이날 연준이 이제 11월부터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테이퍼링 규모는 매달 국채 100억 달러 그리고 그 MBS 50억 달러씩 줄여 나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명서에는 11월과 12월에 150억 달러씩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달 같은 속도로 줄여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억 달러씩 이제 축소하는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걸 조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향후에 이제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해 12월 이후 이제 위원회가 정한 목표로 경제가 상당한 추가 전전을 이룬 것에 비춰서 우리가 테이퍼링을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테이퍼링 규모는 이제 150억 달러씩 국채 100억 달러 그리고 MBS 50억 달러씩 줄여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시작 시점은 이달 후반이라고 명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이행 계획서에 보면 11월 중순 그리고 12월 중순에 각각 150억 달러씩을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유사한 규모로 이날 FOMC 결과가 나오고 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채권 매입을 이제 축소하기로 했다라고 제목을 잡으면서 내년 6월까지 부양책을 완전히 종료하는 그런 플롯을 마련했다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6월까지는 매달 150억 달러씩 줄이면 이제 8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년 6월에 이제 종료가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연준이 매입 속도를
지금과 같은 비슷한 속도로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경제 전망에 따라서 이제 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외신들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언제 종료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로이터는 이제 페드의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이제 헤드라인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유지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FOMC 결과에서 이제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테이퍼링을 개시하고 테이퍼링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공개한 것과 동시에 그 성명 문구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표현이 유지되느냐 마느냐였는데 그 표현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마이클 레론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계속 유지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이제 그들이 더 오랫동안 더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제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지겠지만 일시적 이고 나중에는 그게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할 경우에는 더 오랫동안 이제 저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날 시장에서는 그 연준이 예상대로 테이퍼링을 단행했고 그리고 그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규모 자체도 시장의 예상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데다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유지하면서 이번 회의가 상당히 완화적이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번 11월 FOMC 성명서가 지난달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성명서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명서를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두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 선이 많이 그어진 부분, 이 빨간 부분이 새로 삭제되고 그리고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테이퍼링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매달 100억 달러, 50억 달러씩 이달 후반부터 시작을 할 것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12월에도 100억 달러씩 그리고 50억 달러씩 줄어들어서 600억 달러, 300억 달러씩 이제 매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 정확하게 이제 100억 달러, 50억 달러씩 줄일 것이라는 점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평가와 관련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표현에서 여기서 이제 일시적이라는 표현은 유지했지만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이라고 해서 그 expected to be라는 표현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단정적으로 일시적 요인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예상되는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한 부분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 일부 섹터에서 상당한 물가 상승이 감지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요 표현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팬데믹이나 아니면 경제 오픈으로 발생하는 수급 불균형 자체가 이제 일부 섹터에서만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인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한 표현에서는 그 새로 추가한 문장이 있는데요. 공급 제약이 완화되고 그리고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이 되면 계속된 그 경제 활동과 고용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리스트럭션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한 겁니다. 기존에는 그냥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이 되면 그 공중보건 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표현에서 이제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줄어들 것이라는 표현으로 수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성명서에서는 이제 그 테이퍼링을 위한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됐다라는 표현을 넣기 위해서 상당한 추가 진전이 이루어진 점에 비춰라는 표현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 목표로의 진전이 단순히 이루어졌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상당한 추가 진전에 도달한 것에 비춰서라는 표현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는 그 금리 가이던스와 관련해서는 표현을 전혀 고치지 않았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이제
지난번 통화정책회의 후에 기자회견에서 한 말과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요. ECB가 내년에 금리를 인상할 것 같지 않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이제 리스본에서 가진 연설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금리 포워드 가이던스 선제 안내로 볼 때 세 가지 조건이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계속 언급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런데 최근에 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이 중기적으로 볼 때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내년에 충족될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포워드 가이던스를 볼 때 세 가지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그게 내년에 충족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ECB가 내년에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진로우 주식을 사들였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제 진로우가 어제 10%가량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때 바로 이제 캐시우드가 전날에 28만 8천 주의 진로우 주식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제 아크이노베이션 ETF를 통해서 사들였고요. 금액은 2,500만 달러어치라고 합니다. 진로우 주가는 전날에 10%가량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제 블룸버그가 이제 진로우가 그동안 사들였던 주택 중에 한 7천 채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날 장 마감 후에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제 논란이 됐던 진로 워커 사업부를 이제 폐쇄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진로 워커 사업부는 이제 아이바이어라고 이제 기존의 헌주택을 사들여서 이걸 리모델링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재판매하는 이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농구 스타인 케빈 듀란트가 2억 달러 규모의 스펙을 설립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투자 회사의 지분 50%를 출자해서 2억 달러 규모의 스펙을 이제 상장을 시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날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스펙은 상장 후 2년 내에 다른 기업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 듀란트 씨는 스포츠나 전자상거래 혹은 가상화폐 기업들을 인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스펙은 인피니티 에쿼지션이라는 스펙이고요. 케빈 듀란트 씨는 이 스펙의 공동 CEO를 맡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JP모건이 비트코인 가격 전망치를 상향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4만 6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장기 전망치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한 6만 2천 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거의 2배를 넘는 수준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JP모건이 비트코인이 지금 장기적으로 14만 6천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이 잦아들고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금보다 이제 비트코인을 더 선호하게 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거기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올해 9월과 10월 사이에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이제 새롭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었던 금과 이제 경쟁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4만 6천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3대 지수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남은 이벤트는 이번 주에 고용보고서가 있습니다.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더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